어떻게 그 호사하고 팀 수업이 됐니? 어? 야 다른 학교 아무도 없어. 응? 그렇게 윈터를 많이 갔다며. 한 달 동안 윈터를 많이 갔죠. 희용아, 노희용. 수석고 복사에 하나만 책 다 받았니? 네. 책 이뻐? 네. 책 이쁜데 왜 애들이 없어? 작년에는 여기 40명 마감했었는데 선배들이 있을 때 첫 시작. 올해는 선생님이 대학을 잘못 보냈나? 야 너네 선배들 잘 갔는데? 어? 학교를 잘 갔어요. 공사고 애들이. 여기 나중에 복도에 붙여놨거든. 선배들 어디 갔는지 보고.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우리 소수정예로 왔으니까 이름도 부르고. 선생님은 알죠? 누군지. 알잖아. 여름 때 봤잖아 우리. 영현이. 야, 너 글씨 잘 쓰더라. 유정이? 너 유진이 동생이었니? 몰랐네. 오늘 알았어. 고은이. 재엽이. 효준이. 장영이. 너 앞으로 안 왔다. 미세먼지? 앞에 나빠서. 수경이. 아이고 나. 하리리. 지혜, 수환이 다음 주 온다 그랬고 수혁이. 자, 오늘부터 2018년도 이제 선생님 수업 시작할 텐데 작년에는 39주를 수업을 했어요. 39회. 그러니까 토요일 일이 똑같은 시간에 39번 수업을 하니까 이제 수능을 보러 가더라고. 목동하고 대치는 40번 수업을 했어. 불가피하게 지진이 나가지고 일찍 연결했잖아. 여기는 수업을 안 했어. 세정은 그냥 선생님이 모의고사만 주고 풀어봐라라고 했고, 이제 대치하고 목동은 선생님이 가서 이제 무료 특강을 그때 했었거든. 그래서 딱 40번 수업을 하는데 올해도 같은 회차를 세보니까 한 39번 정도 수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1, 2월은 오늘 받은 교재 4권을 가지고 미적분 2하고 확률 통계를 먼저 마스터하고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미적분 전체 범위예요. 미적분 전 범위고 그리고 확률 통계는 순열 조합까지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 선생님하고 3, 4, 5, 6에는 이제 기하 벡터도 하고 그리고 전 범위에 오답률 높은 문항들, 그 다음에 유형들을 묶어서 선생님하고 7월 전까지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준킬러 정도 되는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7월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는 파이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딱 100분 잡고 이제 연습해보고, 그다음 킬러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할 건데, 원래는 선생님 화목에 그 기하 벡터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없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없애버렸어 내가. 폐강해서 또 다른 수업이 또 생기긴 했던데 기백은 뭐 포사고 기준으로 하면 2학기 때 내신 때 다 한번 봤잖아, 그치? 가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테스트 정도 되는 문제에다가 하나씩 넣고 3월부터 기하벡터는 저랑 같이 할게요, 그렇죠? 자, 그 미적2 같은 경우는 또 2학기 때 또 내신 범위를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단원부터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고 강남대학에서 선생님 수업을 하다가 재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0가지 주제에 맞춰서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섞어서 딱 10번 정도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교재를 구성한 거거든. 그래서 한번 왔을 때 하나씩 딱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확률 통계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첫 단원부터 선생님이 차근히 통계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오면 매 시간 첫 번째는 항상 5문제 정도의 미니 테스트를 볼 건데 이제 문제 수는 늘어날 거예요.
1월, 2월은 5문제고 3월부터 6월까지는 15문제고 7월부터 수능까지는 이제 풀타임 딱 30문제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 거 봤을 텐데 오늘은 5번 문제가 킬러 문제고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소소한 문제라서 5번 빼고는 다 맞는 게 정상이야 사실. 다음 번째 풀어줄게요. 자, 1번 답 해설할 거예요. 1번의 답을 6이라고 쓰면 안 돼. 6 쓰면 이제 바보 되는 거야. 1번 답은 7이에요. 7. 6 쓰면 6 없지? 우리 반 없어가. 6 없다잉. 그 다음 2번에 2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기준을 잡고 잘 세야 돼. 오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38. 38. 그 다음에 3번에 3번. 되게 쉽죠. 4번에 3번. 이것도 쉽죠.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5번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5번에 150. 희용아. 현정아, 5번 답이 있잖아. 네. 150이다. 150이요? 15라고 해놨는데 150. 네네. 문 꼭 닫아줘.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주제는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확률 밀도 함수. 이건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이제 그냥 쉬운 4점에 해당하는 건데 그 이과 애들이 킬러라고 하면 딱 2개 챕터밖에 공부를 안 해. 미적분하고 기백밖에 공부를 안 하는데 근데 자연계 친구들의 등급을 한 단계씩 낮춰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단계입니다. 1번, 2번이 누구나가 다 맞아야 되지만 또 틀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자, 볼게. YNFX라고 부르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정해진 구간 0부터 A까지가 있다, 그렇지?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첫 번째 특징은 항상 0보다 이상이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 주어져 있는 구간을 적분했을 때 그 적분의 전체 양이 전체 확률 1 된다는 거.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질문은 선생님이 어떤 걸 던졌냐면 P라는 어떤 확률이 0부터 large x가 small x까지 그게 x의 상승인데 그때 expectation 그 평균하고 계산해 보자는 얘기거든. 혹시 답을 6이라고 잘못 쓴 친구가 있다면 이 x 상승이라고 불리는 요 식을 fx라고 불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는 거야. 요건 틀린 생각이지. 요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개념. fx가 x 상승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0부터 a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구간에서 0부터 스몰 x, 미지수, 요 x까지의 전체 확률이라고 하는 게 요 사이 부분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면적. 그치? 그러니까 면적이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정적분 함수로 모양을 바꿔서 이 x 상승이라고 불리는 요 사이의 면적은 요 사이 구간을 적분한 거니까 0부터 x까지 ftdt 라고 써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x 상승이 그 fx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0부터 x까지를 누적한 범위가 x의 상승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정적분 함수는 2가지로 나눠서 해석하죠. 하나는 대입, 하나는 미분. 그럼 얼마를 대입할 거냐? 양끝을 대입한다, 그치? 그래서 이 x에다가 a 값을 대입해보면 0부터 a까지는 전체 면적이니까 그게 1이겠죠. 여기도 우리가 a를 대입해주면 이게 a의 상승. 그래서 a라는 미지수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 내가 찾고자 하는 정적분 함수의 양쪽을 미분했을 때 이 오른쪽의 결과가 fx잖아. 왼쪽에는 얼마가 되겠냐? 3x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x 상승이 아니고 3x 제곱이었던 거지. 그에 맞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 평균이잖아. 평균을 어떻게 설정하냐? 주어져 있는 전체 구간 0부터 1까지의 확률 변수 x와 확률 밀도 함수를 2개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요 fx라는 자리에다가 3x 제곱을 곱해서 3x 상승을 적분해서 0부터 1까지를 대입하면 답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치? 4번은 3이겠죠? 7.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개념이야 요 정도 개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이 개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던 개념이 이 아래쪽에 있는 요 개념. 이것도 뭐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문제를 딱 풀어냈을 때 저 식 하나를 끌어내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거 포인트를 딱 잡아놔요. 이거 제일 힘든 엄청 틀린데 이거 내가 강대에서 몇 번 풀려봤는데 거의 다 6이라고 해요. 됐나요? 2번 문제 한번 볼까? 2번은 그냥 셀 것 같은데 대체 이걸 이제 직접 셀 건지 기준을 세워서 셀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앞쪽은 이제 미적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중간에 이제 이 세트의 기준 세우기라고 불리는 그 경우의 수의 어떤 테크닉을 이제 연습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문제를 미리 다 끌어온 거예요. 교재에 있는 문제겠죠. 자, 직접 세게 되면 이게 이제 문과 친구들이 참 잘 푸는 문제. 문과 친구들의 어떤 정답률이 이과 애들보다 이 문제는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 문과 애들은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세. 아무 생각을 안 해. 그냥 세면 되지 뭐 이러면서 수용도를 막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38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그 수용도도 좀 이쁘게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치? 예를 들어서 1이 세 놈이고 2가 두 놈이고 3이 두 놈 이렇게 있다.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애들이 섞여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떨어뜨려서 이제 배열하냐 이런 얘기라서 7개의 빈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을게. 7개의 빈자리가 있다. 근데 여기서 누굴 먼저 배치하냐 1을 먼저 배치하는 거. 1이 세 놈이니까.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친구를 7개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먼저 이웃하지 않도록 선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1 가운데 건너뛰고 여기 1 가운데 건너뛰고 여기 1 미리 박아두고 나머지 4자리에다가 2, 2, 3, 3을 배열하는 거야. 그 다음 첫 번째 1 건너뛰고 두 번째 1 건너뛰고 여기 1이었는데 건너뛰고 여기다 1을 써는 거야. 1을 먼저 배치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리에다가 2, 2, 3, 3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쭉 세잖아. 그럼 이게 38개 나와. 그러면 먼저 1을 선배치하고 있는 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무려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그러니까 10가지의 어떤 경우를 다 분류한 다음에 일일이 다 세면 이게 38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시간상으로 있잖아. 5분 걸리고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틀린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라도 풀어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두 번째는 나름 이제 기준을 갖고 이제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제가 가르쳐 주겠지만 어떤 숫자들이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기본 전략은 끼워넣기라는 기본 전략이 있어요. 끼워넣기. 그러니까 같은 애들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놈들을 다른 놈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절대로 자기들은 이웃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 생각을 갖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1이 세 놈이고 2, 3, 3이 두 개씩이니까 이번에는 2, 3, 3이라고 불리는 친구를 먼저 선배치하는 거야. 그러면 2하고 2하고 3하고 3하고를 배열하는 방식은 같은 문자 순열이기 때문에 머릿속 암산해봐. 몇 가지? 몇 가지? 6개. 그치? 그럼 6개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6개 배열하는 거랑 10개 배열하는 거 별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6가지를 좀 손을 써볼게. 2, 3, 3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3, 3, 2로 배열할 수도 있고 2, 3, 2, 3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3, 2, 3, 2로 배열할 수도 있고 2, 3, 3, 2로 배열할 수도 있고 3, 2, 3으로 배열할 수도 있는 이런 6가지의 같은 문자 순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면 이게 6개가 아니고 사실은 3개야 3개. 왜? 얘네들과 얘네들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위에 것만 카운팅하면 밑에 걸 곱하기 2만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2, 3, 2, 3이 배열된 거와 3, 2, 3이 배열된 거는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세분해 보면 6가지의 경우의 수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3개의 그룹밖에 안 돼서 이 3개의 덩어리만 경우의 수를 세주기만 하면 전체 경우는 다 커버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막 노가다 이런 느낌 없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1을 한번 끼워 넣어 볼게. 1이 지금 세 놈이죠? 요 1 세 놈을 여기다가 이제 끼워 넣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2하고 3, 3은 무조건 붙어 있으니까 1은 여기와 여기는 한 놈씩은 고정이 돼야 돼. 그치? 자, 그 나머지 1이 하나 남을 거야. 그 나머지 1은 되게 자유로운 거야. 뭐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요 빈자리 세 군데에다 끼워 넣으면 어떤 식으로 1을 끼워 넣어도 이제 1, 2, 3은 절대로 자기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거든. 그 경우가 세 가지야. 이것도 구조가 똑같잖아. 이것도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어떨까? 2, 3, 2, 3은 원래 자기들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1, 세 놈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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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5개의 빈자리 중에 세 놈이 끼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10개야. 이것도 10개지. 어째 똑같은 거. 마지막 경우는 어떨까? 2, 3, 3이 3, 3이 붙어 있잖아. 여기만 1이 끼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어때?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4개 중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끝나겠죠. 그래서 토탈 다 합쳐 38가지 이렇게 나와요. 두 개 비교. 보시죠. 자, 3번, 4번 뭐 무난합니다. 그치? 오늘 선생님이 요거 원본하고 해설지도 첨부해서 배부작을 나눠줄 거니까 오답 정리하고 가고 오늘은 수업 끝나면 오답 정리하고 가도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4시 50분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6시까지 1시간 동안 조교 선생님 둘이서 남아서 너네들 첨작도 하고 과제도 좀 도와줄 거야.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없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원이 없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이제 6시까지는 남아서 여기서 자습을 하고 가는 쪽으로 하면 될까요? 오늘은 그냥 가도 돼요. 첫날이니까.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은 킬러예요. 그쵸? 이거 어릴 때 이거 좋아해요. 자, 뭐 2학기 때 미적분 뭐 내신 대비 잘했다 그래가지고 뭐 5번 정도는 그래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첫 번의 생각인데 이 문제는 이제 작년에 애들한테 너네도 선배들한테 되게 높게 평가받았던 이유가 이 문제가 2017년 6편 30번 문제하고 문제 구조가 너무 같아가지고 그때 애들이 이 문제를 풀었던 이제 다결 많이 풀었으니까 이 문제를 작년에도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문제랑 비슷했다 이제 이런 평을 받는 문제예요. 이렇게 자 지금 어떤 그 가와 나의 조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지. 가 조건 한번 해볼게. 자 가를 딱 보면서 이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다? 대칭선이 딱 나와 있잖아. 무슨 대칭이야? 무슨 대칭? 선대칭? 선대칭이 이렇게 쓰는 걸 선대칭이라고 불러. 선대칭은 F의 네모는 F의 세모다. 이렇게 쓰면 선대칭이야. 근데 지금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 지금은 무슨 모양이죠? F 네모 더하기 F 세모는 별딱지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은 우리가 무슨 대칭이라고 부른다? 점대칭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때는 이 네모하고 세모의 합이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를 계산해 보니까
2 플러스 x하고 2 마이너스 x니까 항상 더하면 4죠. 그게 절반. 그래서 2, 오른쪽에 있는 이 별딱지 그 합의 절반. 오른쪽에 지금 현재 2잖아. 그게 절반 1. 이 문제는 2,1이라고 불리는 점에 대한 점대칭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자. 자, 두 번째. 나에서는 뭐라 불렀냐? 1과 2와 3이라고 했는데 이라는 어떤 요점 2,1이라는 점에서 점 대칭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서 문제에서 극값을 줬다는 얘기는 대칭적으로 2와 3 사이도 당연히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 2 사이에만 극값이 있는 게 아니고 2와 3 사이에도 극값이 있다. 알겠지? 자, 이 킬러 문제는 보통 선생님이 강남대학에서 이제 풀려보면 재수생들도 문제 푸는 시간이 한 16분 정도를 투자해서 풀어요. 16분 정도. 기본 평균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30분 동안 5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냐? 지금은 좀 버거워, 사실은. 근데 조금 더 문제를 풀고 감각이 좀 오면 한 1월 말쯤? 다음 달 1월 말쯤 정도는 아마 이 5문제를 푸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요 5번 문제 하나를 푸는데도 10분 정도 더 이상은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 근데 이런 킬러 문제를 풀 때의 마음가짐이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많이 풀어주겠지만 먼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가하하고 나 있지 이런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조건식 있죠? 이런 조건식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식 해석이 더 중요하다. 알겠지? 자, 뭐가 중요하다고? 풀이가 중요하다고? 해석이 중요하다고? 해석이 훨씬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석해 볼게. 자, 어떤 해석이 중요하냐? 그 다음 질문의 해석이 중요해요. 자, 질문에서 뭐라고 그랬냐? 8은 인티그럴 0부터 ln3까지 이 ex의 절대값의 f'의 ex의 dx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준 식 자체에도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볼게. 자, 첫 번째 의미는 f'이라 불리는 어떤 도함수에다가 ex라고 불리는 이 함수를 뭐 했다? 합성을 한 상태야. 그럼 우리가 이제 적분을 알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적분하는 방식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크게 따지면 어떤 적분? 치환 적분하고 부분 적분밖에 없어. 근데 선생님 이 두 개의 적분 중에서 뭘 선택할 건데요? 이 두 친구 중에 이게 합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합성은 그 다음에 식의 연산을 치환이다라고 불리는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식을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이거 치환을 해야 되겠다. 왜?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왜 하필 f'이라는 도함수에 절대값이라고 불리는 요 기호가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 친구를 부호를 바꿀 거잖아. 그 말은 0과 ln3이라고 불리는 요 구간 동안 이 f'이라고 불리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식 전체는 0부터 ln3까지 쭉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예상을 하는 거야. 0과 ln3을 어디 구간을 이렇게 구간을 커팅하는 거나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식을 약간 이제 가공을 하는 거야. 가공. 알겠지? 처음에 이걸 보면 이게 뭔 개소리 막 이래. 근데 이것도 하나씩 쪼개고 나오면 문제점인지 모른다. 알겠지? 자, 가볼게. 자, 어디부터 손을 댈까? 여기부터 손을 대는 거야. 취향입니다. 어디? t는 ex를 치환을 했어요. 그 양변을 미분하겠다, 그치? 그럼 dt는 얼마가 된다? ex의 dx가 되겠지. 이 정도 느낌 오죠, 그쵸? 그럼 너는 어떻게 바뀌나? 8은 인티그를 0부터 ln3까지가 아니고요. 1부터 3까지 바뀌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ex도 약간 가공을 하는 거야. 어떻게? ex 한 놈에다가 뒤쪽으로 ex를 빼. 그럼 이 앞쪽에 있는 ex는 그냥 t. 절대값 f'(t) 절대값
dx, ex를 dt 이렇게 딱 바꿔.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값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눌 수 있는 구간이 1과 3 사이에 어디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구간을 커팅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얼마를 기준으로 커팅할지는 몰라. 이 커팅의 기준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이해되지? 그치? 자, 그 그래프 가볼게 이제. 자, 이렇게 식에서 하는 데만 선생님이 투자하는 보통 시간이 4에서 5분 정도를 투자를 해요. 선생님도 이제 파이널 이제 문제를 이제 준비하다 보면 킬러 문제를 나도 만들고 나도 접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처음에 문제를 보고 이게 문제가 뭔가, 의도가 뭐지? 저 식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만 이만큼 생각한다고 실제로. 자, 그냥 그려볼게. 자, xy 1, 2, 3. 자, 가에서 뭐라 그랬다? 1,0을 지나간다 그랬지. 가에서 뭐라 그랬다? 2,1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지. 그럼 당연히 3,2를 지나가자. 됐지? 자, 그 다음 나에서 뭐라 그랬죠? 1과 2 사이에서 극값 갖는다. 그럼 당연히 2와 3 사이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래프 개형이 대략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자, 그런데 그 극값을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냐? A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때 X좌표를 우리가 미지수로 K라고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오른쪽에 극수를 갖는 좌표의 X좌표는 2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너를 4-K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값도 다른 표현으로 FK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고 4-K를 대입한 이 함수 값도 F의 4-K가 되지만 그것도 이 가운데 들어있는 2,1이라는 점 1이라는 함수 값의 대칭이기 때문에 너를 2-A라고 써도 괜찮은 거야. 표현 자체.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노란색 그래프가 1과 K 사이에는 증가고 K부터 4-K부터는 감소고 4-K부터 3까지는 증가네요. 그러니 요 값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적분의 구간이. 두 개 쪼개지. 어떻게 해? 이렇게 쪼개지. 그래서 쭉 써볼게. 너는 1부터 K까지는 양수, K부터 4-K까지는 음수, 감소하니까 도함수가 다시 4-K부터 3까지는 또 양수,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하지. 근데 이 모양을 우리는 어떻게 깔끔하게 계산할 거냐? 어차피 미적분은 계산이고 계산이 많아. 근데 그 많은 계산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 받아들여야 돼. 어차피 세금이랑 똑같은 거야. 내야 돼. 요만큼을 A라 쓸게, 선생님이. 가운데 있는 이만큼 적분값을 B라고 쓸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만큼의 적분값을 C로 쓸게요. A, B, C를 합친 게 8인데 과연 이 A, B, C가 이 그래프의 어디 부분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그치? A부터 가겠습니다. A. T하고 F'T의 곱인데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미분돼 있다. 무슨 적분? 무슨 적분? 부분 적분. 너는 사실은 부분 적분이었네. 마이너스 1부터 K까지 FT, DT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좀 전개하자. 그럼 너 얼마인데? K 곱하기 FK고요. 1 곱하기 F1이고요. 1부터 K까지 FT, DT인데요. 그럼 이게 도대체 저 그림에서 어딜 나타냈을까? 그림 다시 미니하게 그려볼게. 1, 2, 3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치? 자, 너는 누구냐?
K 곱하기 FK는 여기가 K죠. 여기가 FK죠. 그래서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면적을 얘기해. 근데 1 곱하기 F인데 F는 빵이잖아. 의미 없어. 그냥 저 노란색 자체야. 그런데 거기다가 1부터 K까지 FDT라 불리는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요 흰색 부분의 넓이를 빼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은 요 노란색 부분의 요 면적 A가 됩니다. 저만큼만 딱 A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 B로 계산할 건데 선생님 C를 먼저 전략적으로 C를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럼 C는 얼마입니까? C도 당연히 적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T에 FT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여기까지를 적분하세요. 됐니? 바로 돼. 그럼 너는 3의 FT F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의 F의 4 마이너스 K에다가 4 마이너스 K부터 3까지 FTDT를 빼래. 그럼 이게 저 그림상에 어디를 나타내냐? 갑니다. 3 곱하기 F3이죠. 그러면 3 곱하기 F3은 요 파란색 사각형을 얘기해. 거기다가 이거 빼래. 이게 뭔데요? 요게 4-K를 대입했을 때 생기는 요 흰색 부분의 작은 직사각형을 빼는 거야. 그 빼게 되면 이렇게 된 파란색 전체에다가 이 아래쪽을 빼니까 뭐만 남냐면 기역자가 남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기역자에다가 얘도 빼래. 그러니까 요 부분도 빼는 거야. 그럼 어디만 남냐면 색칠하게 잘 봐. 여기만 남는 거야. 여기만. 그치? 이거만 남는 거야. 파란색으로 할까? 여기 부분만 남는 거야. 이 부분이 뭐냐? C야. 선생님 그럼 A하고 C하고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있단 말이야. 왜?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의 굴곡과 이 그래프의 굴곡 똑같아요. 잘 봐. 요 빨간색 부분하고 요 빨간색 부분이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에 이 부분을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빨간색 부분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요 간격이 몇 칸? 한 칸이면서 요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옆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면 요 붉은색 부분의 면적이 어차피 A야. 그러니까 A하고 C를 합치잖아? 그럼 직사각형. 이게 점대칭의 묘미란 말이야. 근데 그게 작년 6평, 올해 6평 30번에 나온 거야. 구조가. 기출 이제 푸게 될 거야, 이제 너네가. 자, 그럼 이거 넓이가 뭐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 전체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인데? 45. 그래서 A하고 C하고 합친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4란 말이에요. 그럼 세로는 얼마인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3이라 그랬죠. 전체 높이가 2.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좌표가 2-A지. 이거 두 개를 빼는 거니까 저 녀석의 값은 A 빼기 잠깐만 높이 좀 잘못된가? 여기가 현재 잠깐만 여기 2지. 요 높이가 얼마지? 2-A. 여기 이걸 빼면 돼. A. 그냥 A. 그냥 A. 답은 4A. 이렇게 가. 됐지? 오케이. 자, B도 근데 B는 B 자체가 그냥 뭘 나타낼 거냐? 직사각형이 될 거야. 왜? B는 선생님이 요 그림에다 바로 나타내 볼게. 요 친구도 우리가 전개를 해서 나타내면 이 식의 모양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게. 밑에 거를 먼저 대입했대. 그러면 너는 K 곱하기 F의 K에다가 마이너스 4-K의 F의 4-K가 되고 빼기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K부터 4-K까지 FDT라고 불리는 넓이를 합친 건데 그럼 너는 어디를 얘기하냐?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했거든. 근데 거기다가 요 사각형 넓이를 빼래. 그러면 이만큼 넓이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냐? 위에 거가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이쪽 부분은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게 더 많이 빼졌는데요? 근데 이 부분의 적분값이 이번에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을 커버하고도 요만큼의 잔돈이 더 남는 거야. 이만큼 넓이.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게 B란 말이지. 그럼 이 부분 넓이를 어떻게 잡아요? 어차피 요 점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이 부분의 점대칭을 잘라서 요렇게 생긴 이 빨간색 부분을 위쪽 빈 곳에다 잡아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결국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결국은 요렇게 생긴 붉은색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은데 그 녀석의 넓이는 요 가로 길이가 2cm고 세로 길이는 요 두 개를 뺀 거니까 요 세로 길이가 2a-2가 되는 건데, 그치? 그 b는 요 두 개를 곱해서 4a-4가 된다. 그럼 이제 4a 빼기 4가 나왔죠? 여기가 4a죠. 합치면 얼마다? 8a 빼기 4. 그게 8이래. 4, 그러면 원래 8a가 10이죠. a가 2분의 3이야. 다 빼고 싶을 때는. 자, 이런 수준이 이제 킬러기 때문에 너네 이제 고3으로 딱 기여를 변수하잖아?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미적분의 최고 어떤 난이도를 이 5번 문제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1세트 여기까지 할게. 잠깐 쉬었다가 이제 미적투 본격적으로 들어갈게.